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 이용 격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IT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컬럼니스트 이용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보면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예전에는 영화관에서도 예. 무인 계산기가 많이 등장해가지고 편리하긴 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좀 이용이 불편하기도 예. 하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인건비 절감이나 편리함을 위해서 도입됐지만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자, IT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은 저도 얼마 전에 당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햄버거 가게에 갔다가 원하는 햄버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심지어 뒤에 계신 분들이 나서서 도와줬는데도 못 찾았어요. 네. 그리고 예. 직원들한테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일부러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도움을 그래요?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도와주지 말라고 업무 지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과연 기술 부적응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인 건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요. 네. 예. 이런 것 말고도 기술은 죄가 없는데 사람이 사회를 차별한 문제가 좀 상당히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대 간의 디지털 기술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상을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다라고 예. 하는데 어르신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인 계산대 외에 또 디지털 소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스마트폰이 주범이겠죠. 예. 예. 요즘 이제 각종 생활 정보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쇼핑이나 금융 거래까지 다들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 쪽에도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은행 이런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은 이런 거를 잘 이용하지 못하세요. 아무래도요. 특히 저희 어머님만 해도 제가 몇 번이고 가르쳐드려도 정말로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힘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 같은 몇 가지 기능을 빼면 잘 안 쓰십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인터넷 은행 같은 것은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앱으로 택시도 못 부르시고요. 쇼핑도 인터넷이 더 싼데 그냥 못 하시는 게 많고요. 네. 또 우리한테는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살기 편해진 만큼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손해를 예. 보고 있다. 예. 예.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고령 수수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비대면 같은 무인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만들어질 것 네. 같은데요. 자, 이렇게 노인들이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심각한 소외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 세대가 나이가 들어야지 해결될 그런 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그런 건 해결책이 아니겠죠. 그렇게 이제 기술에 약한 시니어분들을 이제 지원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시니어 계층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해요. 네. 에이징 테크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이지 테크다라고 예. 부르기도 하고 실버 테크다, 장수 기술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편의상 보통 이제 에이징 테크라고 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에이징 테크요. 예. 네, 그러니까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과학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푸드테크처럼 이 IT와 만나 생긴 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 가운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군을 에이징 테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나 이 건강 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여기에 속하고요. 또 친구가 되어주는 애완 로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기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또 기술 사용법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생활을 돌봐주는 서비스 또는 노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장애 기술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크게 에이징 테크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떨어진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뭐 보청기나 뭐 예. 틀니 같은 기존 제품이 있었지만 조금 더 디지털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 에이징 테크가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어떻게 크게 달라진 건가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작년에 나온 앱 중에 파파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게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전화를 걸면 대학생이 나와서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 그 학생과 함께 집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20 정도 비용이 들긴 하지만 네. 이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신청자는 외로움을 덜 수가 있어서 좋다라고 합니다. 네. 이 노년층,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 외로움이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둬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예.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예.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컴퓨터 대신에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네. 솔직히 뭐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이 홈 기기랑 인공지능 비서를 이용해서 이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방법을 찾는 데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말이 손가락보다는 편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좀 많이들 하는 거고 또 스마트 애완동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노인 병간호 시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시설에서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무게 로봇 같은 게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엘리큐라고 불리는 이제 친구 로봇도 나왔습니다. 이게 로봇이긴 한데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이제 같이 두서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하면 여러 가지 좀 반응하는 동작을 보이거나 그럽니다. 예. 근데 하는 건 솔직히 돌리고 고개를 까딱거리고 이런 게 거의 전부긴 한데 네. 일단 제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하니까 뭔가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는 거죠. 네, 이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일반 노인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로봇도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로봇인가요? 최근에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경증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봇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이제 예.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해 무단 외출 알림, 아니면 약이나 식사를 제때 먹으라고 알려주는 것, 또는 이제 환자의 성격을 반영해서 로봇의 어떤 적응적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간단한 대화를 수시로 주고받거나 교감을 하면서 경증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하고요. 네. 현재 이제 구체적인 상황 훈련을 통해서 오류를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또 그렇군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컴퓨터 게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치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네. 재미있게도 노래방 앱도 있습니다. 싱핏이라는 앱인데요. 네. 정말로 보시면은 그냥 노래방 앱이에요.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 치료를 한 용도로서 만들어진 그런 앱입니다. 이게 노인 병간 시설에서 이용되면서 서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분위기도 좋아지고 인지 능력이 좀 향상된다라고 하고요. 네. 또 완더러라는 VR 게임도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노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은 아닌데 이 앱을 이용하면 그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해서 마치 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전 세계를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안이 가만히 앉아서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한번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이 다양한 에이지테크 기술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들에게는 편리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실 수 있거든요. 노력하고 좀 배우면은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일까요?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또 싫어하신다라고 하세요. 네. 어른이라고 그래요? 불러달라고 네네. 하시고요. 어르신들이 이런 거 배우는 것 자체도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음에 굉장히 겁을 많이 집어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또 이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은 처음에 이 휴대폰 바꿀 때 앱스토어 아이디나 이런 걸 거기서 그냥 다 만들어줘요. 묻지도 네. 않고. 아. 다 만들어주고 다 세팅 다 해줘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대신해 줘 버리니까 막상 이게 내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해하시는 네.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예. 배우려면 의외로 쉽게 배우실 수 있으니까 너무 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두려워도 일단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기술을 잘 활용해보고 싶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근처에 스마트폰 강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뭐 복지관 이런 데서도 많이 하니까요. 한번 그런 거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검색하시는 거 하나만 배워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검색만 하셨는데 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옛날에 좋아하시던 음악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검색하시는 거 미리 일단 배워두시면 좋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일단은 스마트폰 쓰시면서 굉장히 좀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익숙해지실 때까지 여러 번 계속 하시면 이제 되는데요. 다만 이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데이터 요금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이 실버 요금제 같은 것을 내놓을 때 좀 이런 공익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무료 교육 같은 것을 좀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스마트폰을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은 사회적 분위기와 좀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혁명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